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위험했어요.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다가 하마터면 벽에 깔려 죽을 뻔했어요. 이 벽면이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퍽 하고 떨어졌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요? 외벽에 들뜬 자국이 생기고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벽이 떨어져 내리는 일까지 사람이 다치고 차가 파손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파트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와, 떨어졌어요. 중국 본토에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부실 공사 문제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입주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직화 조리 가능 여부, 조경과 주차 공간 등 주요 시설들에 크고 작은 안전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에 맞으면 진짜 죽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애도 밖에서 놀게 못하겠어요. 저 벽면은 벌써 여기저기 벗겨졌고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곳곳에 부풀어 오른 부분도 많고요. 그런 데는 바람만 좀 불어도 바로 떨어집니다. 큰 바람이 안 불어도 그냥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몇 층 위에서 떨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 저는 위층에 있었어요.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소리쳐서 피하세요 라고 했죠. 이 건물은 보수한 지 한 7년쯤 됐을 거예요. 영주 벽개원 천만단지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하중을 지탱하는 벽조차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건물 36층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 나가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벽면이 전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 계세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 건물이 기울었다고요.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건물이 정말로 기울어져 있어요. 가로등이랑 비교해보면 건물이 얼마나 기운 건지 딱 보입니다. 이 바닥 좀 보세요. 기초가 이렇게나 갈라져 있고 틈새가 얼마나 넓은지 너무 무서워요. 주민들 말로는 지하주차장은 이미 다 폐쇄됐고 밑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다고 해요. 우연히 이사 도와주러 온 아저씨를 만났는데 친척 집인데 이 아파트 사느라 수억 원이 들었고 온 가족의 전 재산을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몇 년 살고 이 지경이 된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겠어요? 건물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겼고 기초도 무너졌는데 이걸 계속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고소를 하든 네 맘대로 하라고요? 보상은 절대 안 해준대요. 결국엔 이건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고 말하겠죠. 참 웃기지도 않네요. 콘크리트 상태가 두부처럼 부서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 손 좀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그냥 푹 꺼져요. 콘크리트 벽이라는데 손톱으로 한번 긁으면 그대로 부서집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보기엔 굵은 철근이 손으로 살짝만 힘줘도 휘어집니다. 외벽 마감재가 대형으로 들뜨고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아파트 품질입니다. 그것도 고층 건물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기둥을 보면요. 여기 보이는 이 균열, 제 손가락 4개가 들어갈 정도예요.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의 1층 주요 구조벽 부분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놀란 입주민들은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살고 싶어도 무서울 뿐이다 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오늘 드러난 이 균열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라며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렇게 두부공사 수준의 건물이 과연 안전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걱정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은 균열이 난 벽은 단순 장식용 벽일 뿐 주요 구조와 무관하니 안심하고 거주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입주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즉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개발업체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 집에 두부공사 인테리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오늘 아침 6시쯤 와르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창문을 안 닫았나 싶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거실, 주방, 심지어 침실까지 물바다가 돼 있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집안에 폭포가 생겼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갈수록 누수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대체 어느 인테리어 업체가 이렇게 시공한 걸까요? 나 진짜 지금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예전엔 이 부분만 세더니 이번 비 오고 나서는 침실이랑 욕실, 거실까지 다 새요. 이 벽 좀 봐요. 얼마 전에 새로 인테리어해서 다 칠해 놓은 건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손도 못 대겠어요. 건드리면 그냥 다 부서지네요. 이 집은 2010년에 샀어요. 2019년쯤부터 부엌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 큰 비가 며칠이나 계속 오니까 이젠 부엌, 욕실, 거실이 다 새요. 커튼도 지금 전부 젖어서 축축해요. 이 여성 집주인은 이번 큰 비 한 번에 겨우 보수했던 집안이 또다시 물바다가 됐어요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붕은 물론 벽면, 침실, 욕실, 거실까지 물이 줄줄 새어 들어오고 일부 구역은 이미 심각한 녹까지 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천장을 손본 지 겨우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꼴이 되다니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사무소가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관리비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물에 잠기고 벽은 녹슬고 이런 두부공사 수준의 건물에서 이제 주민들은 분노와 허탈감만 남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왜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관리비를 내도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지금은 집 전체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물 새는 건 장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집 이웃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관리사무소가 방수업체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이 집은 팔 수도 없고 새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집을 그냥 버리라는 건가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근 끝부분이 노출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녹슬게 됩니다. 녹이 슬면 산화가 진행되고 결국엔 이 콘크리트 부분이 전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철근이 이렇게 튀어나오냐고요? 이건 전적으로 무책임한 현장 반장과 작업자들 때문입니다. 철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거푸집 위에 철근이 닿은 채로 시공하다가 거푸집을 제거하면 이 철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버립니다. 결국엔 계속 녹슬고 산화되면서 콘크리트까지 전부 떨어져 나가죠. 솔직히 이건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관리사무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관리사무소는요, 입주민들이 돈 주고 모셔온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날씨가 흐리든 맑든 관리비 내라고 독촉하는 건 1등이에요. 당신이 관리비 좀 늦게 내면요, 바로 단전, 단수 들어갑니다. 그럼 집에 있어도 샤워도 못하고 밥도 못 해 먹어요. 저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족 몇 세대에 걸쳐 모은 피땀 어린 돈으로 결국 이런 집을 샀다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300만 위안짜리 호텔인데 완전 두부공사입니다. 이 벽 좀 보세요. 안쪽까지 다 썩어 들어갔어요. 이런 데서 곰팡이 냄새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벽 안이 다 썩었고 수도관 전기선도 전부 이 벽 안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죠?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아래도 다 뚫려 있고요. 이래서 무슨 방음이 되겠냐고요? 2층이랑 4층이 그냥 다 통해요. 이 뒤쪽 공간은 전부 막아야 돼요. 이 방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지금이라도 수리하면 다행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은 물이 새서 바닥이 다 젖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도배지는 다 떨어지고 바닥에는 물이 고이고 방 안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겁니다. 제가 옥상에서 운동 좀 하려고요. 이 돌덩이 같은 걸로 팔, 운동이나 어깨 스트레칭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살짝 만졌더니 그냥 갈라졌어요. 안쪽이 전부 스티로폼이에요.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스티로폼이에요. 진짜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거 천장 마감용 자재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래 바닥 타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 아래 깔린 타일들 전부 속은 스티로폼으로 채워져 있는 거 아닐까요? 비록 중공의 자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형편없는 시공 품질과 허술한 설계, 그리고 각종 위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벽돌이에요. 이게 진짜 벽돌입니까? 이게 벽돌이냐고요? 모두들 좀 보세요. 이게 그들이 쓴 벽돌입니다. 보세요. 벽돌이 전부 부서졌어요. 속은 이미 다 깨져 있고 집안 치마 때문에 눌려서 금이 갔고 이러다 사람 맞으면 진짜 죽습니다. 이 집 짓는데 300만 위안 넘게 들었고 인테리어만 해도 거의 50만 위안이에요. 근데 제가 의심했죠. 집안이 가라앉은 게 아닐까.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밑에는 온갖 건축 쓰레기들, 폐철근, 폐단열재, 비닐자루까지. 보이시죠? 속은 그냥 전부 모래예요. 완전 두부공사입니다.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일 정도예요. 안쪽은 전부 스티로폼이에요. 이런 집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삽니까? 화면을 잘 보세요. 원래 평평하던 도로가 갑자기 심하게 가라앉더니 넓은 구간의 도로가 한순간에 붕괴되고 갈라져 버립니다. 노출된 하수도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깨진 연결부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물이 분수처럼 거세게 쏟아져 나옵니다. 진흙 탕물과 자갈이 뒤섞여 사방으로 튀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찢겨진 상처처럼 벌어진 도로는 그 속에 감춰졌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며 부실한 건축의 참혹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고정시켜 놨는데 이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부공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공의 교육 아래 자리 잡은 금전 만능주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오로지 막대한 이익만을 쫓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손해다, 한몫 챙기지 않으면 바보다 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결국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품질 문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두부공사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관료 부패, 이익 결탁, 금전에 대한 과도한 추구, 그리고 허술한 공사 감리 및 책임 추궁 체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결과입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 모두 극심한 자금 압박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이 같은 악순환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